안녕하십니까? 내 몸 주치의 박종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싱겁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섭취를 측정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기를 쓰거나 식사일기라고 합니다. 내가 먹은 내용을 쭉 기록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혹은 3개월이면 3개월 기록을 해서 그 먹었다는 음식에 대한 소금량을 재서 통계를 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가 그렇게 식사일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용으로 나온 방법이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거기에 배출되는 그 나트륨 양을 재서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보통 40에서 220ml 이퀴발런트 퍼 데이라고 그러는 그런 검사 단위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번거롭고 또 그 모아온 소변을 또 들고 와야 되고 하는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소변을 받아서 그 소변에 나트륨과 칼륨 비를 재서 이 섭취가 얼마 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은 1.33인데 이 비율이 2.37이 되면 짜게 먹으면서 채소나 그 지방이 적은 유제품과 과일 섭취가 적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별감사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그 매운 음식을 굉장히 많이들 먹고 있는데, 이 매운 음식들이 이 소금을 상당히 많이 넣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춧가루나 고추장만 넣고서는 제대로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대량의 소금과 대량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금 양의 측정은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밖에는 못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커피 숟가락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숟가락에 소금을 얹은 양을 재봤을 때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약 한 2g 정도의 소금이 되겠고, 오른쪽 큰 밥 먹는 숟가락에 들어있는 것은 5g 정도의 양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낸 게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700에서 많게는 한 2300 정도까지를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WHO나 미국 심장협회 기준으로 지금 섭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일일이 아까 소변에 검사를 해서 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병원에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질문지 한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체크를 하고 그 중에 7개 이상이 내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소금을 좀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는 생채소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둘째, 덮밥같이 얹어서 먹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나는 간식으로 과일이나 감자, 옥수수 등보다 가공식품, 과자, 햄버거 등을 좋아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반조리식품을 자주 먹는다. 다섯 번째는 짠 반찬, 젓갈, 스팸 등이 없으면 식사가 맛이 없다. 또 음식, 국이나 탕, 튀김, 전 등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더해서 먹는다. 일곱 번째는 국, 찌개, 면 등의 국물을 거의 다 먹는 편이다. 여덟 번째는
음식, 튀김이라든가 전, 돈가스, 피자 등의 소스를 듬뿍 찍었거나 뿌려서 먹는다. 9번째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일이 많다. 10번째는 식사 시 절인 음식, 젓갈, 장아찌, 단무지, 피클 등을 좋아한다. 이런 10가지의 질문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한 7가지 정도 하면 나는 짜게 먹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똑똑한 식사法은 어떻게 있느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찌개, 국, 국수류 등이 높고 건더기보다는 국물이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그릇은 적은 걸 해서 국물을 적게 먹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나트륨을 줄여서 삼삼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찌개류가 국이나 면류보다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국면류에는 국물량이 많아서 1인분을 다 먹었을 경우 찌개보다 나트륨 섭취량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8세에서 64세 성인의 경우 앉아있는 시간은 좀 줄이고 중등도 왕성한 신체적 운동을 하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라든가 또 협심증 같은 혈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매주 2시간 반부터 5시간 정도의 중등도 운동 혹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반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혼합해서, 이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균등하게 거르는 날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좋고, 또한 우리가 몸에 있는 큰 근육들, 등이라든가 이런 큰 근육들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등도 혹은 높은 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경우는 이제 체력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균형을 잡는 운동이라든가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짜게 먹어서 안 좋은 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위에는 위축성 위염, 그 다음 단계 장상피화생, 그 다음에 디스플라지아라고 부르는 이형성을 통해서 위암으로 가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근경색, 그런 걸로 인해서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심부전증 같은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피를 걸러서 소변으로 노폐물을 분비하는 신장 질환에도 연관이 있어서 그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또 짠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갈증이 나고, 이로 인해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데 대개 젊은 층 같은 경우 음료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그 거의 대부분의 설탕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 때문에 비만을 증가시키고, 신장 결석이라든가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